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앞으로 FOMC가 하루 정도 남은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보란듯이 이 앨런과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영향을 받아서 13일부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저항선은 바로 위에 있고 또 악재 이슈는 바로 옆에 위치한 상태에서 장은 이렇게 이틀 동안 상승세를 그리고 있으니까 이게 나를 놓치고 간 것인가, 아니면 포지션을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가를 어디에 잡아야 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시간 이슈와 오늘 내일 시황 부분을 브리핑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셔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잡코인 중에 하나 체크를 해 주셔야 하는 게 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권으로 페이코인, 신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페이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번 입찰로 이 신세계는 4억을 제시한 상태에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권을 이 이베이 본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내일인 수요일로 결정돼서 페이코인은 호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이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입임 이후에 바닥 상태에서 2배 이상의 상승이 나온 상태이며, 금요일 상패 결정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입찰이 되냐, 이 신세계가 이베이를 입찰을 하냐, 입찰이 되냐 안 되냐인데, 우선 이베이 코리아, 이베이 본사에서 제시한 수준은 5조였고 신세계가 제시한 금액은 4조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족한 상태라서 전문가들은 불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를 깨고 만약에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한다면 페이코인으로서는 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조금 안전을 좀 체크해 주셔야 하는 게, 만약에 포지션 보유자 분들께서는 정확한 호재가 16일에 있으니까 이 호재 직전에 어느 정도 물량을 선 정리해 주셔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6일 오전, 이 16일 내일 오전에 큰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매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외에 유의 종목들을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린 다음에 한 번에 빼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8시 반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시 반에 한 번에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단타로 진행을 하고 익절하고 나오신 경우에는 수익을 거둘 수는 있지만, 다만 좀 기간을 놓쳐서 이 부분이 눌림목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눌림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면 그저 설거지밖에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주의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앞으로 상패 결정 전까지는 이 3일 남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업비트 투자 유의권으로 장 상태가 뒤숭숭한 가운데 국내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지다, 코인빅, 이러한 거래소들을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 팀에서는 6일 동안, 약 일주일 동안 현장 실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잡코인 거래하실 때 주의하시길 바라며,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업비트의 경우에는 아직 이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또 조사 중이지는 않지만 향후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업비트가 물갈이를 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차 투자 유예권을 완료가 된 것 같고, 이번 달에는 추가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2차 투자 유예권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을 하고 있고, 보통 같은 경우요, 이 보통 유의는 분기마다 한 번 정도 있었으니까 어쩌면 추후에는 3개월 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 뒤인 경우, 기간이 지나서 3개월 뒤인 경우에는 장의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투자 유예를 주는 코인 개수도 다르게 되니까 이번에 나왔던 하락빔이 아닌 다른 빔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리플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현재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소식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 SEC와 리플렛의 소송이 60일 동안 이 60일 디스커버리 익스텐션이 되었고, 사연은 이전에 SEC가 제공하지 않았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등록 증권으로 제공하라고 한 부분에서 제공이 미뤄지자 판사는 이 부분을 받기 위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리플에게 안 좋은 이유는 리플렛이 언급했던 것과 같이
과거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리플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외 파트너사와의 이 교류가 끊기기 때문에 정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리플에게는 악재에 해당하지만 리플이 이 소식으로 인해서 가격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은 리플이 합의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가격이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익스텐션 디스커버리 익스텐션이 8월까지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리플의 CEO 2명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이 기간 안에 합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중이니 리플 홀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하루 남은 FOMC에 대해서 시황을 할 차례입니다. 이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한 상태에서 SP500과 나스닥의 경우에는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증시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10년물 국채 금리 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가들은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암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 같은 경우 금리의 나스닥이 영향을 받아서 이 나스닥 차트는 최고치를 갱신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최고 저항 구역인 42K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터치 안 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FOMC 일정이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앞으로 증시나 비트코인 쪽에서는 관망하는 포지션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매수세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딸려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조정장 안에 있어서 이 하락 소재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 40% 정도 조정이 나왔었고 이 부분에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40%를 생각을 한다면 3만 달러를 뚫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큰 조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은 이미 이전과 다른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패닉셀이 나오는 구간은 이런 꼬리 구간은 이보다 좀 짧을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그래서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조정이 나온다면 영상으로 대응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다 뚫고 내려간다면 영상으로 대응을 해드리겠지만 대조정에 대해서는 큰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또한 현 시간부로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횡보시키면서 도미넌스를 빼고 있어서 알트코인은 약반등에 나오고 있는 상태겠지만 앞으로 큰 이벤트를 생각하신다면 이 신규 매수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더더욱 그렇고 이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에 16일 27시 이후에 도미넌스가 빠진다면 메이저 장세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까지는 매도권을 설정하셔서 이 타점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매수에 들어간다면 이전이 아닌 이 16일 27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업비트가 잡코인으로 꼬시고 계속해서 설거지를 만들면서 또한 비트코인은 하루 남은 상태에서 혼동을 주고 있지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하루 정도만 참으셔서 관점 고정시키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다들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